우리나라 지도를 이렇게 쭉 보다 보면요. 유독 물가에 있는 지역 이름에 반복해서 등장하는 글자들이 있거든요. 오늘 이 시간에는 바로 그 이름들 속에 숨어 있는 마치 암호 같은 역사를 한번 풀어보려고 합니다. 바로 포, 진, 도, 그리고 항. 이 네 글자인데요. 다들 뭐 항구나 나루터 이런 물과 관련된 장소인 건 알겠는데 대체 무슨 차이가 있는 걸까요? 자, 지금부터 제대로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우선 가장 많이 보이는 글자죠. 나루 포자입니다. 그리고 나루 진자도 있고요. 이것도 익숙한 이름들에서 꽤 찾아볼 수 있죠. 다음은 건널도 오자. 이건 좀 더 특별한 느낌을 주는 글자고요. 마지막으로 가장 현대적인 느낌이 물씬 나는 항구항입니다. 이 네 글자가 각각 어떤 다른 이야기를 품고 있는지 지금부터 하나씩 샅샅이 뜯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주인공은 바로 포입니다. 말하자면 사람들의 포구라고 할 수 있겠네요. 포는요, 기본적으로 강, 하구나, 갯벌처럼 자연스럽게 생긴 포구를 말해요. 여기서 핵심은 뭐냐? 바로 일반 백성들이 상업이나 고기잡이를 위해서 주로 사용했다는 점입니다. 보시면 특징이 딱 정리되죠. 강이랑 바다가 만나는 곳에 자연스럽게 생겨서 상업과 어업의 중심지가 됐던 거예요. 물론 나라에서 관리는 했지만 초점은 철저히 민간 경제에 맞춰져 있었죠. 그래서 그 분위기를 상상해 보면 와, 와글와글 시끌벅적한 그런 시장 같은 느낌이었을 겁니다. 우리한테 정말 익숙한 이름들이잖아요. 서울의 마포, 영등포, 그리고 저 아래 목포까지. 이 이름들 모두 과거의 상업폭으로 엄청나게 번성했던 그 역사의 흔적을 고스란히 담고 있는 거죠. 자, 그럼 국가가 직접 나서서 관리했던 관문들은 어땠을까요? 여기에 바로 진과 도가 등장합니다. 이 둘은 성격이 비슷해 보이면서도 아주 미묘한 차이가 있어요. 우선 진은요, 나라에서 관리하던 나루터인데 주로 강의 폭이 좁아지는 군사적으로 아주 중요한 곳에 자리 잡았어요. 그러니까 사람들 장사하라고 만든 포와는 애초에 목적부터가 달랐던 거죠. 진의 핵심 역할은 바로 나라의 배, 즉 관선들이 오가는 거였어요. 세금으로 거둔 곡식을 실어 나르는 배나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판옥선 같은 군함들이 바로 이 진을 통해서 강을 건너 다녔던 겁니다. 그럼 도는 뭘까요? 도 역시 국가가 관리했지만 군사적인 목적보다는 국가의 주요 도로망 위에서 물자를 실어 나르고 사람들을 이동시키는, 그러니까 물류 허브의 기능에 더 집중된 훨씬 더 큰 개념의 나루였어요. 이걸 가장 잘 보여주는 예시가 바로 그 유명한 병란도입니다. 고려시대 최대의 국제무역항이었잖아요. 그 어마어마한 규모와 중요성 때문에 병란도는 그냥 포가 아니라 도라는 이름이 붙었던 겁니다. 자, 이 비교를 보시면 진과 도의 차이가 확 와닿으실 거예요. 진이 군사적 방어와 통제에 초점을 맞춘 검문소에 가깝다면요. 도는 사람과 물자의 이동을 원활하게 하는 국가 대동맥의 터미널 같은 그런 느낌이었던 거죠. 여기서 진짜 핵심이 나옵니다. 병란도가 그 엄청난 국제 무역항이었는데도 왜 포가 아니고 도였을까? 그건 바로 병란도가 단순한 항구를 넘어서 수도 개경으로 들어가는 국가의 공식적인 정문, 즉 게이트웨이 역할을 했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시간을 훌쩍 뛰어넘어서 근대적인 항구, 항이 어떻게 탄생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이 흐름을 보시면 변화가 한눈에 보이죠? 조선시대까지만 해도 포, 진, 도가 물길의 주인이었는데 1876년 강화도 조약이 모든 걸 바꿔놓습니다. 외국과 무역을 하기 위해 항구를 열면서 20세기 초반부터 대규모 항만공사가 이루어지고 항이라는 단어가 급부상하게 된 겁니다. 항은 바로 우리가 지금 머릿속에 떠올리는 그 이미지 그대로예요. 국제무역과 거대한 배들을 위해 인공적인 기반 시설을 갖춰서 만든 현대적인 대규모 항구, 바로 그겁니다. 이 항이라는 말이 대세가 된 데는 몇 가지 배경이 있어요. 우선 나라에서 공식적으로 연 개항장을 부르는 새로운 말이 필요했고요. 또 영어 포트를 번역하는 과정에서 근대 일본어의 영향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대규모 공사로 만들어진 인공 항만 시설을 상징하는 단어가 된 거죠. 바로 부산항, 인천항처럼요. 그래서
이 포에서 항으로의 변화가 정말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이건 단순히 단어 하나가 바뀐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의 해안가가 전통적인 삶의 터전에서 현대적인 국제 물류의 중심지로 탈바꿈하는 그 거대한 역사를 고스란히 보여주는 겁니다. 이제 슬슬 마무리를 해볼까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이 모든 건 결국 말로 쓰인 지도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푸, 진, 도, 그리고 항. 이 네 글자에 얽힌 이야기는요, 역사가 낡은 책 속에만 갇혀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우리가 매일같이 보는 지도 위에 생생하게 새겨져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어떻게 보면 지명이라는 건 우리 눈앞에 펼쳐진 숨은 그림 찾기 같은 역사책 아닐까요? 지금 여러분이 살고 있는 도시의 지도는 과연 어떤 이야기를 품고 있을까요?